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제가 드디어 외식 창업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10주 과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루에 3시간씩만 교육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성공의 DNA를 장착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목차는 창업,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첫 주차를 시작을 할 거고요. 외식 창업 불패 법칙과 2024년 창업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성공 창업을 위한 자기점검과 필수적인 내적 그리고 외적 마인드를 장착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창업 컨설팅 일을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과 실패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성공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에서 나오는 내적 마인드와 외적 마인드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성공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식 콘텐츠 수집 방법인데요. 본 과정이 뭐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초점은 외식 창업자분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콘텐츠를 수집하면서 유망 창업 아이템과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창업 절차예요. 주제는 제목은 나에게 맞는 창업 찾기입니다. 여러분들마다 특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장점들을 제가 아마 뽑아내 드릴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교육 과정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잘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방향이 흐를 거예요.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걸 잘할지 못하지만 등떠미 늘려서 혹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혹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났는데 그 본사가 굉장히 잘 꼬셔. 유도를 되게 잘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얼떨결에 그 아이템과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아이템과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저는 20여 년 컨설팅을 하면서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왜 이 창업 아이템을 선택했을까? 왜 이 브랜드를 선택했을까?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저를 만났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드렸을 텐데 제가 누구나 다 예비 창업자들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리스크를 줄이는 프로세스 10단계, 제가 만든 10단계가 있습니다. 창업 절차의 10단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법도 제가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것만 알아도 리스크는 최소화, 창업 프로세스 10단계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창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 절차를 정말로 지혜롭고 그리고 꼼꼼하게 알려주는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요것에 좀 제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그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에서도 이 그 주제를 좀 다뤘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냈고 고마움의 감사의 표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창업할지 프랜차이즈 창업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재주가 있거나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거나 창업 아이템을 설계하는 재주가 있으시면 개인 창업도 괜찮은데요. 누구나 첫 창업을 하기 때문에 첫 창업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개인마다 그 처지와 환경 그리고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창업과 할 건지 프랜차이즈 창업할지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규 창업,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템을 새롭게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장사하고 있던 아이템,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권리금을 주고, 합리적인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받아서 창업을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한테 맞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은 어떤 창업의 형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매장 만들기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이거는 제가 사업계획서 샘플을 가지고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저와 함께 의논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차곡차곡 잘 채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주차에는 이제 창업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유망 창업 아이템과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창업 아이템과 브랜드 기획 이해하기, 이렇게 부제로 잡았고요. 이때 내용은 창업 아이템의 종류를 제가
수십 가지의 종류를 열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리고 특징을 통해서 나에게 꼭 맞는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를 팔면 얼마를 남겨야 할까, 이 지혜로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브랜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 프랜차이즈 기획에 대한 시간이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브랜딩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와 브랜드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개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해서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유망 프랜차이즈 본사와 유망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프랜차이즈를 분석하는 아주 디테일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20여 년 창업 컨설팅을 하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 컨설팅하고 그 개인 창업자들 그 인수창업 양도양수를 하면서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 지금 뭐 프랜차이즈 협회의 자문위원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프랜차이즈의 분석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움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망 프랜차이즈를 선별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할 수 없는 아주 악질적인 아주 나쁜 프랜차이즈 본사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실제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알아도 실패 NO! 프랜차이즈 창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알려드리면 그것에 맞게끔 내가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접목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할지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가짜 정보 걸러내기. 인터넷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월 매출 뭐 1억 2천, 월 매출 1억 5천 막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들마다 그렇게 광고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월 그 매출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리고 SNS에서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이 심지어 그 브랜드에 대한 정보나 매물 정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조건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2,000, 약 한 40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그 브랜드들이 다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정 상태라든지 뭐 자본금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3년 동안에, 그리고 3년 동안 신규 가맹점 수, 폐점 수, 해지 수, 양도양수 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주에게 말씀드려야 될 모든 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업자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자분들은 이 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사이트를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5주차 때는 이제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성공의 DNA를 더 한층 장착을 시켜드릴 텐데요. 대박집의 절대 법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간도 벌써 그렇게 흘렀군요. 해결 돈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SBS에서 대박집이 쪽박집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2회부터 33회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32분의 대박집 사장님과 쪽박집 사장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DNA가 180도 다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박집 사장님이 갖고 계시던 그런 성공의 DNA라고 할까요? 그 모든 공통점을 그때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죠. 제가 계속 이런 컨설팅을 하면서 역시 성공하는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쪽박집보다는 대박집이 될 확률이 또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대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박집 사장님들만 알고 있는 장사의 비밀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제가 동국대에서 외식과정 주임교수로 있을 때 저희 수강생으로 오시기도 하셨던, 사실은 후배들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셨던 이제 수강자분이신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기 시청에 콩국수로 한 달에, 물론 이제 성수기 때죠, 한 달에 15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진주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회관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회장님의 지금 자산은 제 추측하건대 한 1,000억 원대 정도가 됩니다. 심지어 시청에 있는 진주회관이 예전 그 삼성 본관, 지금은 이제 삼성 본관이 강남역으로 옮겼지만 그 수십 년 동안 삼성 본관으로 있던 바로 그 뒤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금싸랑이 땅이에요. 이 땅의 소유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등등 기타 이제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상당히 부를 일궜습니다. 국수 하나로 1,000억 원대 자산가가 된 조골 회장님을 이 그 진주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대박집들을 제가 그런 성공 사례로 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아마 배우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개인 창업자분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100년 가업을 위한 단골 만들기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과거에 저희 집 중학교 때부터 슈퍼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특히 고등학교 때는 엄마 대신해서 제가 저녁 장사를 해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교 오락부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들 웃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손님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재밌게 해드리면 단골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약 한 27살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 창업 컨설팅 일을 그때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창업도 이제 그 부수적으로, 부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해서 거의 한 달 만에 단골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어요. 일단 사람의 마음을 사면 됩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드리면 되고, 칭찬하면 되고, 심지어 저는 이름을 알아내서 이름을 불러드렸어요. 이름을 불러드리니까 꽃이 되어서 제 가게로 반복 구매로 찾아오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단골 만들기 노하우를 저의 경험과 그리고 다른 대박집 사장님들의 그 사례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단골 만들기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5주가 흘러가고요. 한 달이 이제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저는 직접 상권 분석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제가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점포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점포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론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상권 분석은 이론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희한한 변수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권 분석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상권 분석만 하지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자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택가, 오피스가 대학가, 외곽상권, 그리고 특수상권 등의 상권의 그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상권의 특장점들을, 또 단점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뜨는 상권과 망가지는 상권, 지는 상권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약 전에, 점포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점포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그 수십 가지의 점포의 체크리스트를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점포 계약할 때 사실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점포 체크리스트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7주차입니다. 7주차는 인수 창업하시는 분들, 양도양수라고 하는데요. 이 양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권리양도양수 매물 분석과 계약 절차, 속기 쉬운 권리양도양수 계약과 권리금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텐데요. 권리금에 속고 순수익에 속는 인수 창업, 반드시 확인해야 될 20가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권리금 계산 방법과 절충 노하우. 권리금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제가 계산 방법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권리금은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전부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 케바케에 맞게 지혜로운 권리금 계산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거의 1000건 가까운 컨설팅을 하는 동안 제가 체득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권리금도 깎아야 되죠. 권리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것도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금을 깎는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수하고 나니 전혀 다른 순수익, 계약 전 진짜 수익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인수하기 전에는 양도인의 얘기만 듣고 또 컨설팅의 얘기만 듣고 순수익이 이만큼 된다라는 걸 철떡같이 믿었는데 실제 내가 오픈하고 나니까 순수익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처음부터 장사하기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멘탈이 또 나갈 수도 있고 실제 내가 투자 대비 수익률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수익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중요하죠. 권리 양도 양수 계약과 상가 임대차 계약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하면서 속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계약금을 뜯기거나 아니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너무 많이 걸어서 나중에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건물주를 만나기도 전에 잔금을 다 치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금에 대한 잔금.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 여기에서는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건물주도 있어요. 성향이 나쁜 건물주들이 있어서 그럼 이분들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깰 것이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악덕 건물주를 사전에 예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악덕 건물주를 만나더라도 쉽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4주차와 5주차 그 사이에 그룹별 독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거는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들 이게 제 과정이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인데요. 아무래도 그 직장인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제가 직장인분들을 조금 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저녁 시간에 수업을 만들어 놨는데요. 토요일 날 점심 말짱한 시간에 토요일 날 그러니까 4주차에서 5주차 사이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딱 3시간만 그 창업에 관련된 독서 토론을 하고 점심 먹고 또 이왕이면 대박집 가서 벤치마킹 하면서 점심 먹고 헤어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1주차에 첫 주차에 제가 아직은 선정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선정을 해서 4주차까지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책 보시고 4주차와 5주차 사이에 토요일 날에 저와 함께 독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한 분도 안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다 오셔도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7주차와 8주차 사이에도 제가 딱 하나 또 특강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때는 똑같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딱 3시간인데요. 상권 답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6주차의 상권 입지와 7주차의 인수 창업하고 이 권리금 계약에 대한 그 시간이잖아요. 이때 상권 답사를 현장에서 하면서 상권 분석하는 방법, 점포 보는 눈, 저건 월세 임대료가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저건 권리금이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저런 점포는 하면 안 되고 저런 점포를 선호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제가 상권 답사를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앞으로도 핫하게 될 성수동 상권에 가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성수동에서 직접 제가 상권 분석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상권 분석 다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 성수동에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저와 함께 식사하면서 이곳의 성공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가르쳐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 그 8주차인데요.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일주일 만에 줄 세우는 마케팅 기법이라고 제가 주제를 달았고요. 진짜 선수들이 하는 마케팅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영상으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게 될 거고요. 0.01%만 알고 있는 SNS 활용법과 네이버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SNS 마케팅, 특히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현존하고 있는 F&B 시장에서는 그 브랜드력 1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어떻게 월 매출
9억을 찍었을까? 안국역이라든지 뭐 다른 상권에 현재 지금 4개가 있는데요. 9억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베이글 팔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런던 베이글의 초창기에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케팅을 폭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마케팅 완전 정복, 그리고 매출을 끌어올리는 디자인과 카피라이팅 기법,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제 발로 내 가게를 찾아오고 TV 작가님들이 좋아하는 가게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창업 전문가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예전부터 20년 전부터 했으니까, 또 무한도전도 하고 뭐 MBC 뉴스에도 아침 뉴스에 나와서도 말씀드리고, 또 KBS 일라디오에서도 제가 5년 동안 또 생방송으로 KBS 최현정 아나운서랑 매주 수요일 날 제가 라디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TV 작가님들과 PD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게들이 그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감없이 있는 대로 공개석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SNS에 대한 특강을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직접 SNS 마케팅하는 그 대표님을 모셔서 여러분들께 제가 특강의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9주차 때는 사업 확장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장사를 더 하게 되면 직영점을 더 할 것이냐,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을 해서 떼돈을 벌 것이냐, 여기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영점을 여러 개를 해서 직영점의 대박집의 사례들,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프랜차이즈 본사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성공시켜 드린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고, 지금도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굉장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떻게 수익 모델을 영위를 하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영점을 늘리는 방법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모두 직영점이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직영점의 확장 전략과 메가커피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전략,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성공 창업과 특강 시간이 이때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제가 몇 분들을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성공 창업과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10주 차예요. 이제 창업 시뮬레이션이라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마지막 10주 차에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창업하기 전에 마지막 성공에 대한 DNA가 장착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실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창업 시뮬레이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아이템을 선택하고 오픈하기까지의 그동안 배웠던 것들에 대한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드릴 거고, 그 중에서 제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선택해서 직접 창업의 전 과정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제가 발표를 시켜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사업계획서 발표와 창업 시뮬레이션, 그리고 수료식, 대망의 이제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주가 아마 훌쩍 지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아쉬우니까 그 졸업여행을 하게 될 텐데요. 매년 3월 달에 일본 도쿄에서 그 세계 3대 식품 박람회라고 하는 동경식품 박람회가 오픈을 합니다. 저희가 그 시즌에 맞춰서 내년이죠, 이제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동경에서 푸덱스 재팬에 관람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쿄의 상권들도 둘러보고, 또 도쿄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대박집들의 사례를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성공의 DNA도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도 함께 투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차피 선택입니다. 선택사항이니까요. 이때 졸업여행 함께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는 내년 3월 달에 그 동경식품박람회에는 전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실 분들은 저와 함께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기 특전은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직접 개인 멘토링을 해드리고, 또 저희 아카데미 명의로 또 수료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봐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멘토링을 개인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주 과정의 커리큘럼이 모두 끝이 났고요.
이번 과정은 첫 창업자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생애 첫 창업자가 되시는 분들에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실패하면 아무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스스로 실패하지 않도록, 사실은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만드는 과정이지만 제가 실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공의 방법을 스스로 발전시켜서 대박집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3시간 동안 교육을 마치고 귀가하시면 되고요. 이때 몇몇 분들은 아마 그 저녁이라든지 아마 맥주 한 잔 가볍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 저녁에 과하지만 않으면 저녁에 간단히 진짜 치킨에다 맥주 한 잔, 마른 안주에다 맥주 한 잔 먹으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라도 서로 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창업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사실 현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애환을 서로 공감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를 얻으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제2의 교육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10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육 대상은 생애 첫 예비 창업자와 기존의 외식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 임직원분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 그리고 창업 관련 종사자분들, 그리고 기타 창업 관심자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 같았는데요. 어쨌든 이번 10주 과정은 거의 모두 제가 달라붙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20여 년 동안 컨설팅했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사례,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통한 그런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 모조리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본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패, 특히 첫 창업자에게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창업에서 성공을 하면 좋지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실패만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이 첫 창업에서 경험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창업에서는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창업부터 실패를 하게 되면 돈을 굉장히 많이 잃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창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또 돈을 많이 까먹은 상태에서 두 번째 아이템을 찾아서 뭔가 창업을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하기 힘든 그런 첫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20여 년의 창업 컨설팅 경험,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만들어서 성공시킨 경험, 상권들을 제가 발로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감히 말씀드리지만 초보 창업자들, 그러니까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는 창업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과정은 거의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두 총동원해서 모든 것을 걸어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창업 아카데미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격려,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